블러가 좀 약간 킹받긴 한데요. 아니, 폰트도 좀 킹받는데요. 이때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여기다가 원래 그 조감도로 넣으라고 했는데 저는 좀 낭만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약간. 그래서 말 안 들었고요. 이거 자꾸 가로로 바꾸라는 거예요. 안 바꿨어요. 저의 그 영화적인 느낌을 잘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세로형 저 패널들을 한번 구성을 보는 시간인 거예요. 우선은 이게 앞에 있는 첫 번째, 두 번째 편과 달리 별도의 영상으로 구성될 거기 때문에 이 패널 레이아웃만 보려고 이걸 본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친구들 위해서 가볍게 수양님 소개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참고로 나성진 수양님께서는 유튜브 채널 섭디비전을 운영하고 계시고요. 그 외에 자세한 소개 간단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섭디비전이라는 거는 제가 지금 운영하는 조경설계사무소 회사 이름이고요. 유튜브 채널은 동명의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제 하버드 GSD에 유학을 가서 이제 뉴욕에 있는 뭐 제임스 코너 필드 오퍼레이션이라는 데서 일하고 또 기타 뭐 웨스테이크 같은 데 용산공원도 진행을 하다가 이제 한국에 와서 얼라이버스라는 이제 회사로 한 동업을 하고 이제 독립을 했고요. 지금은 뭐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설계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그 GSD 합격했을 때 포트폴리오라든지 아니면 GSD 가서 했던 작품들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은 그 1, 2편 보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준비한 거는 패널 레이아웃 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직접 작품 활동하셨던 그래서 레이아웃 만들어서 패널화 시켰던 작업들 몇 개를 보여주실 텐데요. 이거는 제가 이제 학부 때 만들었던 패널부터 이제 유학 가서 대학원 때 만들었던 패널까지 딱 모아놓은 그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처음에는 길쭉하게 전체 화면 보여주고 그 다음에 좀 확대해가지고 세부 내용들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학부생 때 작품인가요? 이거는 3학년 1학기였나? 이제 조경학과 처음에 들어오면은 설계 수업 듣기 전에 조경 계획이라는 수업을 들어요. 네. 그때 이제 뭐 처음으로 포토샵도 써보고 캐드도 써보고 그러니까 아직 설계 수업을 제대로 들어보지를 않은 거죠. 그 수업 하나 딱 듣고 나서 이제 환경 조경 대전이라고 이제 뭐 건축 대전 같이 네네. 조경계 졸작들 가지고 조경계 가장 큰 학생이랑 공모전인데 거기 한번 내본 거예요. 또 4학년들이 되는데 네네네. 저희 그때 이제 2학년 갓 졸업한 친구들 데리고 그 친구들끼리만 해가지고 한번 해본 거. 그래서 전혀 전형적이지 않고 설계도 한번 안 해봤고 사실 그래서 수상은 힘들었겠네요. 못했죠. 당연히 못했는데 보시면은 지금 패널이 원래 이 당시만 하더라도 위에 조감도 크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 환경 조경대전 전형적인 패널이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그 목적이었고 전형적인 방향으로 하지 않고 우리만의 뭔가 컬러를 해보자라는 컨셉이었어요. 완전히 다르게 해보자. 아니 제가 1, 2편에서도 계속 들어봤는데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서 반골이에요. 반골. 지금 사회화가 많이 됐어요. 이 사이트가 단성사라고 그래서 그 MZ세대들은 모르실 텐데 메가박스는 이런 거 프랜차이즈화 되기 전에 피카다리 극장이라든지 뭐 서울극장이라든지 이런 한국의 근현대사와 같이 해온 게 있어요. 종로에 이런 데들이 지금 다 없어졌어요. 멀티플렉스 때문에. 단성사가 한국의 최초의 극장이에요. 그래서 이때 단성사가 이제 없어진다는 얘기가 나올 때였어요. 이제 그 멀티플렉스들이 다 이제 증식해가는 이런 타이밍이었고 이거를 왜 없애냐? 이걸 공원화 시키자가 저희 목적이었어요. 한국 최초의 극장을 없애진 말자. 였고 그래서 얼터너티브 시나리오라고 제목을 쓴 게 이 블러가 좀 약간 킹받긴 한데요. 아니 폰트도 좀 킹받는데요. 이때 포토샵을 처음 써봐가지고 이런 거 하면은 뭔가 되는 줄 알았어요. 있어 보이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킹받게 했는데 그래서 설계를 처음에 컨셉 나오고 분석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그거를 시나리오로 써보자. 약간 순서가 있는 거예요. 1부터 이렇게. 이게 그러니까 지금 설계로 치면은 컨텍스트 분석을 하는 거예요. 네. 영화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설계 아젠다를 얘기하는 건데 이거를 뭐 이렇게 사이트 뭐 분석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시나리오를 쓰듯이 해보자. 설계를 시나리오처럼. 근데 이거는 전 지금 생각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어차피 설계라는 게 언어를 구축을 해가는 거잖아요. 설득적인 논리를 구축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 시나리오 쓰는 거랑 비슷하다는 거죠. 그냥 쭉 읽으면 왜 우리가 이런 설계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해봤던 거고 제가 왜 반골이냐면은 비주류 문화에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주류 문화는 영화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영화가 사람들이 직객하는 일종의 코어가 되고 그 영화관 내에서 비주류 문화랑 공존을 하면 영화관을 통해서 비주류 문화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52개의 영화관이 있다고 하면은 52개의 공원이 되고 52개의 비주류 문화장이 되면 어떤 한국 대중문화를 더 다양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코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역할이었고 저는 왜냐면 영화는 충분히 상업적이면서 예술적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문화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이때도 사실 조경도 제대로 안 배워봤는데 건축을 한 거죠 나름대로. 근데 원형의 극장을 만든 거예요.
나름 괜찮은 쪽인데요. 렌더링 퀄리티도 나쁘지 않은 것 이때 같아요. 저희가 아닌가? 이거 나름대로 맥스로 그때 맥스랑 브이레이브 했던 거. 그것도 잘했네요. 이제 도서관과 책 빌려서 배워가지고. 아, 그래서 그때는 약간 책 보고 공부하는 게 네, 약간 뭐 국룰이었어. 전혀 가르쳐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영화관 원형으로 배출한 게 영화의 그 가치 판단을 하지 말자. 모든 영화 공평하게. 그리고 가운데를 오픈 스페이스로 만들어서 여기서 뭐 각종 공연도 하고 비주류 문화 예술들을 할 수 있게 만들고 위에를 그걸 바라보는 스테이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벽천도 만들고 해서 이걸 공원이자 야외 공연장이자 이제 영화관이고 뭐 사람들이 영화 기다릴 때 그 어두컴컴한 건물 내에서 그냥 팝콘 먹으면서 기다리잖아요. 네. 지금은 뭐 스마트폰이라도 있지. 그게 너무 별로인 거예요. 영화관에 가서 공원에서 다른 공연들을 보면서 영화를 기다리는 거죠. 그런 어떤 상호작용. 그리고 사람들이 비주류 문화를 돈 내고 가기는 좀 아까워할지도 모르지만 영화 보러 가서 기다리는 시간에 보면은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제 거기다 더해서 뭐 욕심을 내가지고 그 시네마테크라고 이제 한국 영화의 어떤 그런 아카이빙을 하는 건데 이 전시 장소들이 점점 없어지고 있었어요. 그 수요 때문에. 그래서 이런 데를 필름 같은 거를 보관하는 이런 걸로 좀 만들어 보자. 되게 나름대로는 야심차게 했던 프로젝트였어요. 처음 했던 거죠. 그리고 이때만 해도 뭔가 어차피 설계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뭐 조경을 하자. 공원을 만들자 이것보다는 제가 원래 관심 가지고 있는 주제를 한번 공간화 해보자. 이게 목적이었다. 확실히 그 렌더링이 맨 위에 있어야 될 것 같긴 하네요. 뭔가 좀 사람들이 이거 아마 잘 안 볼 거예요. 이거 전달력이 떨어져 너무 그쵸? 글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순서만 바꿨어도 좀 괜찮지 싶은데. 근데 렌더링도 일부러 동그란 걸로 맞췄거든요. 이렇게. 근데 숫자는 왜 써 있는 거예요? 이거 여기 왼쪽 레전드. 인덱스가 있구나. 네. 나름 그 설계 안 들어봤지만 기본적인 걸 지키려고 했죠. 예. 스케일 바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럼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이건 이제 아까 그 말씀드린 정글 프로젝트인데 제가 처음 설계 수업 들었다는 이때가 개인 작업이었는데 한 학기에 2개를 했어요 설계를. 그래서 이게 반 학기짜리고 이게 반 학기짜리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안 보여드린 건데 반포천 전체예요. 그 주제를 바탕으로 반포천 전체를 확대해 본 거예요. 예. 사실 이거 3학년 첫 설계 수업 치고 너무 하드한 내용이긴 한데 그래서 이것도 제가 설계 패널처럼 안 보이게 약간 그레이트 네이처라고 해가지고 위대한 유산 같은 느낌으로 좀 영화 포스터 같이 하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여기다가 원래 그 조감도로 넣으라고 했는데 저는 좀 낭만적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약간. 그래서 말 안 들었고요. 이런 것도 왜 정글이 도시에 있어야 되냐 약간 이렇게 영화적으로 해서 글씨를 이렇게 세로 가로로 했잖아요. 네. 이거 자꾸 가로로 바꾸라는 거예요. 안 바꿨어요. 저의 그 영화적인 느낌을 잘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거 혹시 학점 어떻게 받으셨어요? 학점은 근데 A+, 받았어요. 진짜요? 네. 왜냐면 말을 아예 안 듣진 않았고 한 90% 듣고 한 10%안 들어가죠. 이거는 앞에 게 대방에 있던 생태를 보존하자였잖아요. 네. 이거는 뭐냐면요. 이게 지금 강남에 있는 반포 주변 아파트인데 네네. 반포 아파트죠? 거기가 거의 서울의 거의 1세대 아파트고 저층에 나무가 굉장히 커요. 시티이지 그로잉이라고 나와 있는데 저희 그때 처음 조경학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도시는 자랄수록 낡고 나무는 자랄수록 성장하는 거죠. 그러면 도시를 리노베이션 할 때 나무만 남기면 되잖아요. 아깝잖아요. 너무 이게 어떤 생태의 역사인데. 아파트만 허물자였어요. 물론 뭐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한국의 근대사와 같이 해온 생태가 너무 사라지는 게 아까워서 그래서 제가 만든 이 반포의 정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 가지 멀티 프로그램도 엮어서 여기가 고속터미널, 뭐 신세계백화점도 예. 있고 이제 한강까지 이어지니까 이걸 하나의 그 투어리즘 코스로 만들죠. 생태 투어리즘. 그래서 여기서 기승전결로 한강으로 열리게 전망대도 만들고 조금 더 설계보다는 얼반 디자인적인 걸 접근을 해서 나름 이렇게 교각에다가 수족관을 만들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거. 네. 그 나름 두 개의 프로젝트 한 둘 다 이제 맥락은 비슷해요. 얼반 정글을 만들자. 그쵸. 그리고 이게 아까 그 태안반도 그건데 예. 이때도 조금 이제 레이아웃을 새롭게 가져야 하는데 조금 앞에보다는 그래도 좀 설계를 배운 티가 나는 패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거는 잘 만든 패널 같네요. 이게 좀 정리가 됐죠. 이때. 예. 그래서 이게 아까 그 안 보여드린 여기에다가 이런 종이 패널 같은 걸 걸어서 1차적으로 기름을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이런 예. 뷰고요. 같이 이때 작업하던 친구가 기름이 이렇게 정화되는 다이어그램 옆에 넣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때도 전형적이지 않게 보이게 하고 이게 세로로 긴 패널인데 저희 내용이 설계가 순차적으로 정화가 되는 과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세로로 흐름이 쭉 이렇게 하자여서 이 뷰를 바탕으로 왼쪽에는 매핑, 네. 오른쪽에 거기에 필요한 다이어그램들 여기도 매핑, 다이어그램들, 매핑, 다이어그램에서 다 매치를 시켜서 페이징 패널이라고 보시면 좋은데요? 근데 폰트가 약간 이게 예. 그 당시 제가 같이 저랑 작업하던 친구가 이런 감성이었어요. 고딕 감성이 아니라 좀 약간 이렇게 부티카 감성이어가지고 사실 이 패널이 잘 맞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서로 좋아하는 그 존중하는 과정이 약간 필요해요. 그 매거진 보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그걸 의도하긴 했어요. 조금 설계 패널처럼 보이지 말자. 약간 브랜딩 같은 느낌으로 좀 가자. 예쁘게 잘 만든 패널 같아요. 예. 이거는 제가 혹시 뭐 이 영상을 나중에 볼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 제가 서울대 건축가 친구분이랑 CC를 했었어요. 그럼 말해도 되는 거죠? 아니 뭐 어차피 지난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랑 그 친구랑 처음으로 둘이 나가본 공모전이고 아파트 공모전이었어요. 그 친구는 이제 이런 건축 플랜이랑 모형을 만들고 그래픽이나 렌더링은 제가 하고 설계도 이제 유닛 설계는 그쪽에서 하고 플랜 설계는 제가 하고 해서 이것도 개포동의 오래된 아파트여서 계속 저희가 그때 이머저티 이거에 꽂혀 있었어요. 계속 생성적으로 변하는 경관들 완전 이런 거여서 건축도 좀 아파트가 너무 획일화돼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한 거는 건축이랑 건설을 나누는 거였어요. 전체 건축은 건설회사에서 하고 그 유닛 설계를 건축가들이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한 명의 건축가는 일반적인 이런 룸이 세임 룸 타입의 유닛을 만들고 한 명의 건축가는 중정이 있는 걸 만들고 한 명은 스튜디오 타입을 만들어서 이제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이 자기가 맞게 이제 입찰을 하는 거죠. 오.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유닛의 그 내부를 고르고 테라스 타입을 고르고 그러니까 커스터머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0%로 아무것도 없는 게 코어랑 스트럭처를 만들잖아요. 유닛은 개별로 만들어서 점점 이게 안에 발생학적으로 생기는 거죠. 이게 요즘엔 실제로 좀 가능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한 유닛을 모듈화해서 이렇게 바꾸자. 그래서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개인화된 이런 욕구를 충족을 해서 획일화된 주택을 제공하지 말고 주택과 아파트를 구분하지 말고 아파트는 시스템이고 아파트 내 개별동은 주택이 되자. 이거는 굉장히 괜찮은데요? 이거는 결과가 좋았을 것 같은데. 결과는 별로 안 좋았어요. 이건 이제 상을 타긴 탔어요. 입선이었나? 아. 조경도 이머저트인데 뒤에 선지랑 연결해가지고 자생할 수 있는 생태 단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베스트 시스템도 만들고 해가지고 나무도 일부러 귀엽게 제가 삼각형으로 이렇게 플로우를 만들어가지고 이런 그러니까 생태적인 드로잉들이 있어요. 있기는. 이렇게. 그래서 아니, 근데 이거는 아이디어도 너무 괜찮은데 표현만 좀 저기 했으면 진짜 높은 상 받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지금 와서 보면은 뭐 그래픽은 예쁜데 내용 전달이 명확하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 그게 너무 아쉽다. 사실 패널 하나 보고 그냥 집합주건가 보다 싶었는데 방금 그 말씀하신 내용 그 말을 쓰지. 그 당시에 좀 그게 부족해가지고. 아 근데 이거 진짜 아이디어 괜찮은데 아쉽다. 이거는 대상 탔을 것 같은데. 이게 도착했던 그 예. 그래서 이제 계속 비가 오는 이런 연출을 많이 했어요. 저랑 같이 작업했던 친구가 굳이 우산을 넣겠다고 이런 데 시간을 많이 썼고요. 아 이거 해야 돼요. 이런 디테일이 중요하죠. 차도 이게 비 올 때 비추는 거 하겠다고 이거 가지고 며칠 밤새는데 대체 뭐 왜 하는지 모르겠다 어쨌건. 아 저런 디테일이 진짜 중요하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래도 뭐 좀 재밌게 나왔던 것 같아요. 이런 것도 다 홍수 잠겨가지고 우울함 약간 당연히 지구가 망할 것 같은 이런 느낌 하고 이런 이제 생태적인 드로잉들이 많이 이제 중요했었고 필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얼반 필터 역할을 하는 이렇게 가던 게 돌아간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오픈 스페이스를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이 반포교구 한가에서 디테일 포토샵을 하니까 요새는 너무 이제 다들 이제 루미온이나 뭐 엔스케이프 같은 거 쓰니까 이런 재미가 좀 없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런 게 귀여운 게. 그 이제 다음은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정원 프로젝트 보시면은 이게 이거예요. 자디드, 뭐 다닐 리베스킨트, 오스카 디 메이어, 뭐 올라 엘리어슨 그 다음에 제가 나온다는 거죠. 이게 패기롭게. 근데 조금 이제 그 조경가로서 좀 질투인데 사실 이 서파인타인 갤러리는 건축에 국한된 게 아닌데 너무 건축만 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사실 조경이나 뭐 다른 분야에도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그러면 또 더 자극적인 게 나올 수 있고 이거는 뭐 지금이니까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 4학년 마지막 전시니까 제가 여기다가 조경학과 다니면서 제가 느꼈던 그 불만들 모순들을 패널로 적어버렸어요. 걸었어요. 그냥 다 보라고. 뭐 보시면은 여기 심지어 튜터가 강요하는 설계를 위해 한 학기 안에 광대 노릇을 해야기로 했다. 제가 약간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제가 살짝 그 약간 반학기에 심할 때가지고 제도교육의 가장 답답한 맹점이기도 하다 이런 느낌 아시죠? 나는 디자인을 배운 적이 없다. 여러분도 배운 적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이런 느낌. 재밌게 했어요, 재밌게. 그래서 패널 단순해요. 없어요, 뭐가. 아, 이 정도 되면 저 글 읽어보겠다, 진짜. 그렇죠. 그리고 요게 이제 제가 그 아프리카 그거든요. 이거는 이제 GSD에서 하셨던 첫 번째 프로젝트였는데 GSD 가니까 잘하는 애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러겠죠. 제가 그 설계 머신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내용도 내용인데 그래픽이랑 양이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첫 학기 때 여기 하나가 A0 정도 사이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지금 뭐야 하나 AG로 4장이에요. 헐. 두 번째 학기 때 6장, 마지막 학기 때 8장, 제 개인 작업. 제가 처음에 GSD 가니까 조경 쪽에서 제일 잘하는 애가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뭐 태국 친구가 있었는데 걔가 혼자서 7장을 거는 거예요. 내가 졸업하기 전에 쟤보다 많이 걸자 목표였어. 그 발표할 때 벽을 다 붙였어요. 붙이는 데만 10분 걸렸어요. 다른 애 도와줘가지고. 아 이게 근데 디스팅션 받았던 네, 거잖아요. 네. 아 그냥 일단 내용이 뭐고 양으로 찍어 눌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냥 다 죽어봐라 한번. 장난 아니다. 이거는 보면은 도료 밀도도 되게 높아요. 되게 많이 만들었어요. 한 그러니까 편에. 이거 어떻게 조경 설계에도 밤을 많이 새나요? 저는 안 세요. 전부. 이거 안 새면서 하신 거예요? 안 세요. 저는 안 세면서 했어요. 제가 지금 막 키보드 조작하는 거 옆에서 보니까 컴퓨터 툴은 진짜 잘하실 것 같아요. 되게 빨라요. 아무튼. 게임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 가로의 시퀀스가 보이게끔 패널을 짰어요. 그리고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패널들이 조금씩이라도 전형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도 이렇게 페이지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예. 그래서 이제 앞서보다는 전형적이 된 거는 제가 설계 패널을 만드는 데 있어서 레이아웃 욕심을 너무 내지 말자라는 게 이제 생겼어요. 왜냐면 저희가 뭐 시각 디자인도 아니고 설계 내용으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레이아웃이 과해지니까 오히려 내용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레이아웃에 신경 쓰다 보면 네. 저희는 설계 드로잉들을 보고 설계를 읽으려고 하는 게 만드는 건데 네. 레이아웃 디자인에 욕심을 내는 거는 레이아웃 자체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 건축이 그 그리드 시스템을 쓰는지 그때 좀 알겠는 거예요. 근데 저 색깔은 약간 포기를 못 하겠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리드는 가서 전달되는 과제들 조금씩 깨는 거죠. 이런 좀 콜라주들을 제목에 넣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베리에이션만 주는 거고 이때는 그 아티스트적인 느낌을 계속 내려고 포트폴리오 없는 드로잉도 있어요. 이게 제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드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조경은 사실 레이어의 역사거든요. 예를 들면 이건 생태적인 레이어고 이건 도시적인 레이어고 이거는 프로그램 레이어고 레이어의 역사예요. 조경은 내가 새로운 레이어를 제시한다. 이것도 약간 패기 있게 내가 테크놀로지의 레이어를 제시한다 해서 뭐 센트럴파크, 뭐 파크디 라빌레트 이런 식으로 조경 역사에 또 굵직한 레이어들에 나는 또 대안을 만들겠다. 약간 이때 램크라스 좀 따라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막 뭔가 내용은 모르겠지만 있어빌리티 약간 있어 보이는 내용 만들고요. 네. 그때 한창 이런 그래픽이 튀었었어요. 전달력은 떨어지는데 좀 있어 보이는 거. 아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이 되게 작게 표현되어 있네요. 왜냐면 이게 또 커버이면 또 이게 간지가 안 나요. 이게 또 전용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 그래서 뭐 이것도 딱 중앙에 이렇게 심플하게. 그러니까 진짜 이게 뭐가 제목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이게 저의 제안이에요. 매니페스토예요. 이게 분석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분석에서의 레이어를 표현한 거고요. 여기는 제 매니페스토의 레이어랑 제목. 그러니까 매니페스토를 던지고 설계를 설명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완전 반대인데요. 제가 아티스트 병에 걸려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 작품을 하면서. 내가 새로운 거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구나. 사실 전문성이 있고 실현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으면서 새로운 거 얘기하는 게 건축가나 조경가의 책무인데 내가 너무 겉멋이 잔뜩 들어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진짜 실력을 쌓는 수업을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진짜 분석, 플랜 그리는 것들, 스트럭처 짜는 것들 이런 설계의 기본기를 한번 충실히 해보자는 게 목적이었고 그래서 분석부터 쫙 가는데요. 제가 이게 어떻게 한 학기에 AJ로 8장을 만들었냐면요. 서주차에 사이트 분석해오라고 하면은 그거를 패널을 만들어요. A1 한 장, 그 다음 주에 A1 한 장, 그 다음에 뭐 AJ로 한 장 해가지고 중간 발표 때까지 AJ로 4장을 만드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마지막에 한 달을 밤을 새도 이걸 못 만들 것 같은 거죠. 그래서 내 한 학기는 무조건 다 패널의 연속으로 간다. 어차피 그리고 분석 패널들은 설계의 큰 방향성만 안 바뀌면은 맞아. 나중에 수정만 하면 되잖아요. 그쵸. 중간 때까지 확실하게 솔리드하게 크리틱들한테 컨펌을 받을 수 있게 진행을 하고 그래픽 다 만들고 설계에서 바뀌는 건 수정만 하자. 그래서 4장까지가 전략이고요. 4장까지가 디자인. 우리 건축학과는 약간 이거 자기가 만들어 놓고 중간 마감 때 디벨롭 해야지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지 추정 마감 때 다시 만들고 뭐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그냥 남들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그냥 나는 매주 패널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건축가가 밤을 새잖아요. 근데 어차피 뭐 수능 공부 같은 거 많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사람이 시간을 쓰는 거는 시간 곱하기 효율이잖아요. 그쵸. 근데 밤을 새는 건 효율이 되게 떨어지고 단기 작업이잖아요. 아주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단기 스포츠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만약에 하루에 12시간씩 한 학기를 매일 작업을 한다고 치고 그렇게 하면은 마지막에 가서 몇 주 밤을 새는 애들보다 작업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절대로 마지막에 가서 한 달 1, 2주에 작업량이 못 들어가는 거죠. 장난 아니다. 그래서 제가 이때 플랜 어떻게 세웠냐면은 한 학기에 주말 포함해서 추수감사절 이틀 딱 쉬었고요. 나머지는 낮 12시에 학교에 가서 새벽 3시까지 설계 작업만 하루도 안 빠지고.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을 한 3, 4배를 늘린 거죠. 되게 현실적인 플랜이에요. 밤은 아무리 세봤자 내가 마지막에 할 수 있는 거 1.2배, 3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플랜은 이렇게 짜면은 남들이 하는 거 3배, 4배에 내가 애초에 타임라인을 잡아놓고 저는 실천만 한 거예요. 밤을 한 번도 안 잤어요. 이거 마지막 날 발표
전날에 한 오후 2시쯤에 다 끝내고 발표 그 스크립트 짰어요. 그 다음 출력하면. 제가 놀라운 걸 한 게 아니라 플랜을 짠 거예요. 이렇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다 그럼 다 서울대 가죠. 성공한 사람들한테 들은 얘기 중에 감명 깊은 얘기 중에 하나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자기가 10년 뒤에 성공을 할 거래요. 그럼 10년 뒤에 성공을 하려면은 그 사이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내가 원하는 이상향을 10년 뒤에 맞춰놓고 역으로 스케줄 짜면요. 3년, 2년, 1년, 한 달, 두 달, 이번 주, 다음 주, 오늘, 내일이 할 일이 다 되게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그걸 그렇게 다 했을 때 10년 뒤에 내가 원하는 모습이 되겠다는 거예요. 근데 10년 남았으니까 올해는 좀 약간 쉬고 맞아. 그러면 안 되네요. 맞아. 내년은 좀 빡세게 쓰니까 그 다음 한 해는 좀 쉬고 이렇게 가면은 이게 현실적으로 타임라인이 안 만들어진다. 그치. 저 장기 플랜인 거죠. 액션 플랜을 이제 나눌 때 세세하게 나누다 보면은 그쵸. 하루하루 할 일이 참 많겠죠. 그래서 저는 항상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 설계 수업은 스케줄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잘하는 친구들은 너는 다른 애들 스케줄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다른 애들 한 장만 넌 두 장만 들고 세 장만 들어. 자기 페이스가 있다는 거죠. 내가 땡기는 만큼 나온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 정도 제가 할 수 있다는 거를 확인을 한번 해본 거죠. 이때 제가 무너진 이제 자존감이 많이 회복을 했고요.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 취업이 좀 잘 됐어요. 이게 좀 완성도가 높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모든 거 내 책임이다가 생긴 거죠. 기존에 잘못된 건 내가 플랜을 잘못 세웠기 때문에 플랜을 잘 세우니까 잘 되네 이런 느낌이. 그래서 진짜. 양도 양이고 설계도 저는 나름대로 플랜도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와. 밀도도 그렇고 보시면 이게 자꾸 자랑하는 것 같긴 한데 그 렌더링이랑 조감도랑 롱 섹션이랑 롱 엑손이랑 다이어그램이랑 온갖 종류의 드로잉들 다 해봤잖아요. 거의 건축 설계 드로잉들의 토탈 패키지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런 매트한 섹션이랑 뭐 네네. 3D 뭐 다이어그램이랑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런 것도.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거 완전 비정의 패널이어서 레이아웃 자원도 엄청 고생해가지고. 근데 GSD가 원래 1인 1작품인가요? 아니요 달라요. 근데 저는 일부러 개인만 들은 거예요. 스튜디오마다 다른 거예요? 네. 온전히 제 걸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야, 그래 진짜 유종의 미를 딱 거두고 졸업을 하셨네요. 이렇게 해서 이제 패널 레이아웃까지 한번 봤고요. 그리고 이제 막판에 이제 말씀해주신 그 플랜에 대해서 저도 참 깊은 감명을 받았고 언제 한번 그 섭디비전 유튜브 채널 운영하시는 데에서 네네네. 그런 얘기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얘기는 채널에서 하신 적 없죠? 없는데 한번 이제 잔소리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죄송한데 설계하면서 왜 밤새는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살면서 진짜로 밤새 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지금도 설계 사무실 운영하면서 야근도 잘 안 하거든요. 이 다음 컨텐츠 뭐냐면 지금 학교에서 강의를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 이제 강의 내용과 더불어서 학생들 작품 렌더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네, 그리고 어떻게 강의를 하셨고 학생들 과제물이 주차별로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